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9월 7일이고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치과의사의 단점입니다. 제가 주관적으로 하면서 느낀 단점들, 치과의사 하니까 이런 게 좀 서럽더라, 이런 게 좀 안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장점을 하고 싶었어요. 장점만 하고 단점은 안 하고 싶었는데 듣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장점을 먼저 하고 장점만 하면 너무 약간 저 사람 왜 이렇게 뽕에 차 있어? 너무 이렇게 자부심만 센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단점을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또 단점을 하면 이런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배부른 소리 하네, 아니면 단점 없는 직업 뭐 있다고.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비교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주관적으로 겪으면서 느꼈던 얘기들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좀 재밌는 얘기들로 하고 마지막에는 진지한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직업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으로서 오해를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좀 오래 생각을 했고 지금 적어놨어요. 그래서 짧게 적어놨으니까 이거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할 게 무려 6가지나 돼서 다 단점은 아니지만, 그래서 하여튼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말을 많이 하고 와서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은데 양해해 주시고요. 이제 모두가 알만한 단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직업병 이런 영상도 한번 찍었었는데, 치과의사 하면 떠오르는 가장 힘들 것 같은 점, 첫 번째 뭐냐면 자세죠. 자세. 어쩔 수 없이 비대칭이 생기고, 어쩔 수 없이 목이 좀 거북목이 되고, 어쩔 수 없이 실내에만 있다 보니까 건강에 영향이 가고,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는 진짜 많고요. 주변 동료 의사들 보면. 그 다음에 이것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눈 건강에 영향을 받은 분들도 많아요. 뭐가 잘 가까이서 튀어서 눈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 말고도 우리가 쓰는 광중압기, 빛을 쬐서 그 레진이라고 하는 플라스틱 같은 재료를 딱딱하게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 눈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에너지를 눈에도 쏘기 때문에 에너지가 방사돼서. 그래서 백내장, 녹내장 이런 거가 가속되는 사람들이 있고, 눈 건강 안 좋고, 또 워낙 밝은 환경에서 8시간, 10시간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당연히 눈 건강 안 좋고, 또 마스크 써서 피부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마스크 오래 쓰고 있는데 호흡은 그대로 해야 되고 말도 해야 되고 설명하면서 그런 게 있으니까. 또 많이들 생각 못 하시는 게 귀가 있어요. 귀. 치과 윙 하는 거 있고, 이렇게 직접 쓰는 기구 말고도 이 기구의 압력을 만들어내는 혹은 물을 공급하는 컴프레셔라는 구동장치가 또 따로 있어요. 그게 방음을 위해서 완벽히 막으면 열이 안 빠져서 또 소방법 위반같이 또 여러모로 걸리는 게 있어요. 완전히 격리하기가 쉽지 않고, 완전히 격리하면 또 먼 길을 따라와서 해야 되니까 설비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시끄럽고, 그 시끄러운 거 덮으려고 노래 틀면 또 노래소리도 커지고 말소리도 커지고 하면서 소리적인 문제도 있고, 이런 건 다 예측할 만 하실 거예요. 조금 민망하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정말 서러운 얘기 하나 추가해서 재밌을 만한, 여러분이 상상 못할 만한 얘기 하나 하면, 아주 큰 문제가 뭐냐면 환자가 누워있잖아요. 진짜 바쁠 때는 막 4명, 5명 이렇게 체어에 다 누워있는데, 그때 볼일, 작은 볼일이 마려울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못 가요.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참는 개념이 아니라 생각, 신경조차 못 써요. 그게 오후 1시에 그 느낌이 시작됐든 오후 3시에 시작됐든 어쨌든 진료 끝날 때까지 바쁜 날은 계속 그걸 그냥 참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 다 끝나고 저녁 때 7시 이럴 때 작은 볼일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원장님들이 전립선이 많이 안 좋아져요. 저도 그런 느낌을 느낀 적이 벌써 있고, 약간 불편한 느낌, 찌릿찌릿한 느낌. 그래서 조금 민망한 얘기지만, 사실 어떤 작가다 이러면 작품을 만들다가 작은 볼일이 보고 싶으면 갔다 와서 다시 만들면 되죠. 물론 재료에 따라서 워킹타임이라 그래서 작업시간 뭐로 예를 들까요? 도자기 같은 거 굽는 거 수분이 계속 날아가고 그 성질이 바뀌니까 일정 시간 내에 딱 제작해야 되니까 참을 때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간을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데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시간 조절이 안 되죠. 빌리면 계속 그냥 막 오매불망 나만 기다리고 누워있는 4-5명을 위해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을 못 가요. 그래서 아주 민망하게도 전립선 건강들이 많이들 안 좋아지더라, 이런 얘기 추가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자세랑 건강 때문에 치과의사 하지 마세요. 건강하게 사세요. 하지 말고. 두 번째, 이것도 참 슬프고 서러운 얘기인데, 깊은 관계의 친구들, 가족들, 친지들 괜찮아요. 근데 얕은 관계나 가끔 보거나 혹은 새로 봤을 때, 사람을 봤을 때 치과의사로 소개하는 순간 대화의 주제가 박살이 나요. 어떻게 박살이 나냐면 Q&A 시간이 되는 거죠. 핫 이슈들을 얘기할 수도 있고, 요새 라미네이트, 제로네이트 이런 거 뜨던데 그거 해도 되나요? 어때요? 아니면 내 이 어때요? 나 충치 어때요? 얼마 냈는데 괜찮은 건가요? 우리 부모님 임플란트 괜찮은 건가요? 저 가끔 실인데 괜찮나요? 저 이가 누랐나요? 바로 Q&A예요. 그래서 물론 질문을 하시면 성심성의껏 대답을 하지만 이게 업무의 연장선도 아니고 참 씁쓸하죠. 근데 거의 한 70-80% 이상 대화 주제가 그렇게 무너져요. 나도 좀 편한 얘기, 재밌는 얘기, 일과 관련 없는 얘기 하고 싶은데, 그래도 또 친하면 그냥 병원으로 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처음 봤거나 얕은 관계면 그렇게 편하게 할 수도 없고 대답은 또 해야 하고, 굉장히 괴롭다, 곤란하다. 진짜 곤란한 질문이 어떤 이유가 있냐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추천, 치과 추천. 잘하는데 어디예요? 임플란트 어디가 잘해요? 라미네이트 어디가 잘해요? 교정 어디가 잘해요? 근데 이게 잘하는 치과들을 제가 많이 모르는 것도 있지만, 저도 경험한 게 아니니까
물론 동료를 추천할 수 있지만 가장 곤란한 게 뭐냐면 제가 하는 과목들이잖아요. 제가 하는 진료 과목을 원래는 이제 당당하게 나한테 와라고 해야 하는데 그것도 좀 쑥스럽고, 그렇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어떤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잘하니까 그 사람한테 가 하는 것도 뭔가 좀 애매한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아쉽다. 대화 주제가 편한 얘기 하기가 생각보다 힘들어요. 얕은 관계에서. 물론 여기에 장점으로 덧붙여 보자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엄청난 무기긴 해요. 평생에 걸쳐 향유할 수 있는 어떤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하나의 분야, 하나의 지식을 갖고서 살아간다는 게 엄청 강한 무기죠. 애기 엄마들은 애기들 얘기해 줄 수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얘기해 줄 수 있고, 젊은 사람들은 뭐 미백 교정 이런 얘기해 줄 수 있고, 얘기해 줄 게 많다는 거는 굉장히 큰 무기인 건 맞는데, 사람을 새로 사귀기에도 좋은 무기고, 어쨌든 근데 이런 얘기로 너무 귀결이 된다, 너무 이런 대화만 하게 된다, 이런 게 좀 아쉽긴 하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치과 가서 하지 마세요는 웃긴 말이지만 좀 아쉽긴 해요.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저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강박이 많이 생겨요. 제가 제일 많은 강박은 뭐냐면 색강박이에요. 색강박. 치아색 딱 떠올려 보세요. 무슨 색 떠올리세요? 대부분 흰색으로 떠올리고, 조금 그래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노란빛, 흰색 뭐 이 정도까지 떠올리겠죠. 충치는 검은색. 근데 제가 뭐 가이드 같은 거 하나 띄워볼게요. 흰색이 다 흰색이 아니다. 그리고 크기나 뭐 길이 이런 거는 가늠좌, 기준치가 딱 보고 있으면 그 나머지에 대한 게 왜곡이 적어요. 그리고 뭐 사진이나 영상에서 왜곡이 있을지라도 실물로 봤을 때는 왜곡을 잘 못 느끼는데, 기준이 딱 있으면, 색은 기준이 있어도 혼란이 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빛의 밝기, 온도 이런 거에 따라서 같은 색이 굉장히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색에 대한 강박이 굉장히 생기고, 저 사람 이가 이 정도 하얀 것 같다 판단을 한 다음에도 그 다음엔 또 누래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약간 뭐 보랏빛 같은 걸 띌 수도 있고 갈색빛을 띌 수도 있고, 이런 게 계속 판단이 되니까 강박이 생기고, 또 흔하게 생기는 강박이 대칭이 있어요. 교정을 하기도 하고, 이제 아무래도 교합을 좌우 체크도 하고 위아래 관계도 체크하고 이래야 하기 때문에, 또 충치가 생기면 충치를 없애니까 지우면서 없어진 치아의 부분을 우리가 채워서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모양을 형성해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치아가 뭐겠어요? 당연히 원래 모양대로 하면 좋지만, 원래 모양은 이미 충치 때문에 삭제를 했으니까 기준이 되는 게 건너편 치아죠. 건너편 치아와 대칭되게 만들면 비슷한 형태일 테니까 그런 거에 대한 강박이 굉장히 생기죠. 특히 앞니 같은 거 치료할 때 아주 예쁘고 대칭되게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그런 게 집착하다 보면 일상에서도 보이죠. 저 사람 앞니 조금 깨졌네, 어릴 때 넘어졌나 보다, 아니면 조금 금 같네, 뭐 조금 금이 있네, 약간 변색됐네, 이런 거. 그러니까 판단하려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많이들 물어보는 게, 양치 엄청 잘하겠다, 양치 엄청 열심히 하겠다 하는데, 아닙니다. 신기하게도 양치에 대한 강박은 안 생겼어요. 왜 안 생겼을까 고민해보면, 물론 치아가 더러운 상태인 게 매우 싫고 위험하다는 거 알지만, 아무래도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강박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힘들고 피곤하면 그냥 잡니다. 근데 자기 전에 하는 건 정말 제일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저도 마음을 다잡고, 진짜 중요합니다. 하지만 강박은 없습니다. 양치 꼭 해야 된다 하면 좋지만, 힘들 때는 포기하기도 한다. 어쩔 수 없다. TMI로 또 많이 하는 질문이, 진짜 이 이빨이라고 안 부르나요? 이빨은 동물에게만 쓰는 건가요? 하면 저는 정말 안 쓰려고 노력합니다. 이나 치아라고 얘기하려고 노력해요.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그렇게 따라야지, 이런 입장이고요. 이빨이 아주 직관적이고 알아듣기도 쉽고, 이라고 하면 이도 있고 뭐 오랑캐 이도 있고, 이건 너무 과했다. 하여튼 이는 많잖아요. 그래서 알아듣기도 어렵고 한데 발음도 이제 연음되는 게 많고, 왜 그런지 몰라서 하여튼 치아라는 말을 저는 표현을 그렇게 많이 하고, 이빨은 웬만하면 안 씁니다. 동물한테도 치아라고 할 때가 많아요. 이빨이라고 안 하고. 어쨌든 이건 넘어가고, 세 번째, 그래서 강박이 좀 생긴다. 어느 직업이나 이런 심리적 강박, 심리적 직업병 이런 거 있겠죠. 근데 치과 의사는 이런 게 좀 있다. 까먹을 뻔했는데, 또 어떤 강박이, 이건 많은 통증을 다루는 의사 선생님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아무렇지 않다는 강박이 생겨요. 강박이라고 해야 되나? 계속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마취사 따끔하지만 매일 몇십 방을 놓겠어요. 한 환자한테 3-4방씩 놔야 되는데, 이거 아픈 거 아니다, 괜찮다, 견뎌낼 만한 일이다. 또 너무 아파서 온 사람들, 치아 걱정 많은 사람들, 괜찮습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평정심, 이런 심리적인 거 생기고요. 좀 스테이블, 안정적이려고 하는 거, 이런 거 심리적인 거 얘기해보고, 네 번째, 이거는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대상이 사람이다 라는 점인데요.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오늘은 단점 편이니까 안 좋고 서러운 쪽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사람이라서 변수가 많아요. 사람은 일단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게 돌발 행동이에요. 굉장히 예측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아파서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습관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의식 반사, 그냥 어떤 이렇게 입천장이 닿았다든지 혀끝이 혀뿌리 쪽이 닿았다든지 이런 걸 수도 있고, 하여튼 변수가 많습니다. 이 변수가 많은 거의 연장선으로 개인차도 커요. 어떤 사람은 이 정도 깊이에도 치료를 잘 받고, 어떤 사람은 엄청 깊어도 치료를 잘 받는데 얕은 깊이에서 갑자기 엄청난 시림을 호소할 수도 있고, 또 앞니 사이즈가 턱이 크길래 충분한 공간일 줄 알았으나
더 크게 치아가 나와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예 규격외로 막 이런 변수들 때문에 예측이 쉽지가 않아요. 개인차가 굉장히 크고요. 통증에 대한 개인차는 사실 간접 체험이잖아요. 내가 시린 거 아니고 내가 통증 느끼는 거 아니고 특히나 어려운 게 또 이제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너 그거 경험 부족 아니야? 라고 말하실 수도 있지만 틀니를 제가 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제작은 해서 맞춰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조정 과정을 거치는데 조정하면서 아프다 하시고 뭐 이런 불편감 호소하시고 하는데 많은 책에 나온 내용들이 있지만 또 새로운 내용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와, 이런 불편감도 있구나. 근데 제가 느껴본 게 아니니까 아무래도 해소가 어렵죠. 그런 거 이제 이리저리 시도는 해보지만 그렇고 또 경력 문제로 걸고 넘어질 수 있으니까 하나 재밌게 얘기를 해보면 저희 아버지 동종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40년 정도 되셨는데 아직도 새롭다고 하세요. 와, 새로 배웠다. 지난주에 새로 배웠다. 지난달에 새로 배웠다. 이런 경우도 있더라. 이런 케이스도 있더라. 어제도 아버지 오랜만에 만나서 어떤 얘기 했냐면 링구얼 너브라는 게 있어요. 한국말로 하면 뭐 혀신경 이런 건데 그 주행에 관해서 어디서 뻗어 내려와서 어디서 근육을 뚫고 어디서 뼈를 뚫고 어디로 나와서 어떻게 치아에 전달되는 이런 주행에 관한 대화를 했는데 이제 사랑니를 빼시다가 그 신경을 건드릴까 봐 걱정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 웬만하면 건들기 힘든 주행인데 뭐 사랑니 뒤로 내려가서 뭐 입 근육 아래 근육 뭐 아래로 주행하다가 뭐 앞으로 넘어와서 뼈 밖으로 나오지 않나?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서로 아니야 아버지께서 그거 높이 주행할 때도 있고 사람이랑 가까이일 때도 있고 막 이런 얘기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치 개인차 크지 이런 얘기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40년 차조차 여전히 개인차를 많이 느끼고 있다. 그래서 사람이 대상일 때는 참 그렇고요. 사람이 대상인 거 복합적이라 해서 몇 가지 더 얘기를 해보면 또 취향의 영역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얇은 이를 좋아해요. 그래서 앞니 같은 거 치료해줄 때 최대한 이렇게 뭔가 이가 있는 듯만 약간 투명한 느낌, 종이장같이 좀 이렇게 얄쌍하게 해달라는 사람 있고 두툼하게 입을 잘 받치게 아주 그냥 크고 우람하게 네모나게 뚱뚱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게 완성되고 나서야 알아요. 물론 우리는 표준에 가깝게 만들어주지만 만들어줬는데 너무 얇은 거 아닌가요? 너무 뚱뚱한 거 아닌가요?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원래 치아 모양을 남겨놔서 본을 뜨거나 사진을 찍어놔서 그 모양 그대로 만들어줘도 불만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취향의 영역이 참 어렵다. 색깔도 그렇거든요. 밝게 해주면 무조건 좋아할 것 같지만 너무 밝아서 너무 튀는데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참 어렵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대상이라 참 서러운 점은 아주 잘 해결을 해줬어요. 기술적으로는. 치아 상태 완벽해. 최고로 치료를 해줬어. 완전히 원상태로 복귀시켰어. 이게 끝이 아니에요. 뭐가 남았냐면 감정, 마음, 그 사람까지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기술적으로 이것만 완성하면 끝이 아니고 치료가 잘 되었다까지 설명이 잘 그 사람한테 전달이 돼야 인지가 돼야 마음이 해소가 되고 안심이 되고 그렇다.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대상이 사람이라 힘든 점, 서러운 점 어쨌든 조금 더 난이도가 오르는 건 맞죠. 대상이 사람이 아닐 경우와 사람의 경우가 좀 더 오르겠죠. 그렇고 마지막 얘기에 좀 이어서 5번째 얘기를 해보면 이제 사람 마음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인식이 중요한데 직업에 대한 의사는 명예로운 거 아니야? 의사 존경받지 않아? 어이구 의사 선생님이신데 이런 시대가 이제는 조금 지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정말 흔히 겪는 일 중 하나가 택시 타고 이러면 뭐 하세요? 젊은 양반 뭐 하세요? 치과합니다 하면 돈 좋아하시겠네? 돈 많으시겠네? 돈 많이 버시겠네? 이게 1번 인식이에요. 사회적 인식이. 진료할 때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게 딱 상태를 보고 진단을 해서 이런 치료 계획이 좋겠습니다. 복합적 치료 계획을 딱 설명을 하면 이거 돈 벌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죠? 돈 때문에 이런 설명하신 거 아니죠? 이런 반응이 꽤 많아요. 물론 어딘가에서는 비양심적인 사람이 참 이 구조적인 얘기를 먼저 하자면 많은 직업들이 이제 사람의 상태에서 사람이 일반적인 상태가 0이라고 하면 0에서 플러스로 만들어주는 직업이 많아요. 기분 좋은 상태.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가 됐을 때 0으로 만드는 직업이에요. 의사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생겨야 병원을 가잖아요. 근데 치과의 이 간극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마이너스를 환자들이 잘 못 느껴요. 흉치는 생겼고 잇몸은 안 좋아지고 뼈는 녹고 있고 뭐 복합적인 입안의 문제들이 생긴 지 6개월, 1년이 지나고 한 3년, 4년이 지나야 환자가 알아요. 아프기까지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 지금 마이너스입니다를 선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껄끄러운 거죠. 또 아무렇지 않게 살았는데 왜 쟤는 마이너스래? 나 마이너스인 척해서 제로 만들어가지고 돈 벌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기가 쉽다는 거죠. 이걸 역이용해서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제로인 사람을 마이너스로 속여서 하는 경우도 있긴 있겠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거는 많지 않고 실제로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고 근데 본인 느끼기가 참 힘들고 그래서 구조적으로 좀 불신이 이제 반복돼서 많이 쌓여온 상태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요새는 이제 광고가 활성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광고로도 이제 비용적인 편차가 워낙 크고 막 이러니까 신뢰를 점점 잃는 것 같은데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진이 내 마음 정말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의심받을 때 정말 속상하고 슬프고 그렇다고 뭐 가장 이제
염려되는 점은 너가 진짜 그런 진의가 있으면 무료로 해줘라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람으로의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인간적인 접근. 왜냐하면 기본적인 노력에 대한 보상은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게 비슷해진 상태, 사람들이 인정하는 정도, 뭐 시장 가치라 그러죠. 시장이 결정한 어느 정도 적정가에서 행해지는 거는 옳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당신 돈 싫어하세요? 했을 때, 경제적인 지위, 경제력 싫어하세요? 했을 때 저는 싫어요 라고 할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쨌든 종합적으로 현재 치과사는 사회적 인식이 조금 돈을 쫓는 사람, 돈을 쫓는 직업이 되어 있어서 치과사 하지 마세요. 되게 속상할 일이 많아요. 되게 진심을 다했는데도 그런 반응을 받을 때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참 진지한 얘기지만 그렇고, 요거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6번째로, 치과의사 얘기는 아니고 의사 전반, 의사까지 합쳐서 또 최근에 몇 년에 걸쳐서 의대 증원 때문에 이슈가 있었고, 이거에 대한 생각을 찍어달라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의사 아닌 친구들. 뭐 이걸 나서서 얘기한다고 뭐 개인 의견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나 싶으면서도, 전 항상 갖고 있는, 항상 느끼는, 항상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느끼는 의사라는 직업, 뭐 사명감이나 사람을 살리고 어떤 아까 말한 마이너스를 제로로 만들고 이 부정적인 걸 해결해주는 이런 직업적인 소명 말고 경제적인 면을 한번 보면, 저는 의사라는 직업이 저점만 보장되어 있는 직업으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새 너무 고점을 찍는 직업이 되어버렸어요. 의사 되면 성공해, 의사 되면 최고로 부자 될 수 있어, 떵떵거릴 수 있어, 이런 이미지를 자꾸 의사에게 부여하는 건 굉장히 뭐랄까 좋지 못한 방향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점 보장은 왜 해줘야 되냐? 그럼 남 고치려고 시간을 많이 바쳤거든요. 공부 뭐 학창시절부터 열심히 했겠지만 최소 6년, 대학 다니 6년을 사람에 대한 공부를 한 사람들이니까,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을 고치려 한다면 저점은 있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저점이 있어야 사람에게 진심으로 더 대할 거고. 근데 요새 너무 고점을 쫓고 고점을 찍는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의사라서가 아니라 사업적인 면모거든요. 사업적인 성장이고. 근데 이런 게 너무 뭐랄까 부풀려진 이미지가 되다 보니까 마치 그게 일반적인 상태고, 그게 약간 기득권이 된 느낌이고, 뭔가 만화의 표현을 빌리자면 천룡인이 된 것처럼 막 의사는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뭐 머리도 좋고 다 된다, 이런 것처럼 가는 방향이 좋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 직업에 대한 편견, 틀을 깨지 않는 이상, 왜냐면 의사라는 직업 아무리 욕하면서도 자식 의사 되면 최고의 박수, 와 천룡인 됐다, 이렇게 돼버리는 분위기니까, 그렇기보다는 이제 저점 확보만 남겨둔 채로, 와 봉사 잘하겠구나, 이제 사람을 위해 평생을 살 수 있구나, 훌륭한 인생이다, 이 정도로 가면 좋지 않을까. 명예는 나름 남네요. 명예는 남고, 어쨌든 사업적인 성공, 막 대형 병원, 엄청난 매출, 엄청난 뭐 비보험 진료, 이런 거에 집중이 되기보다는, 그 고점을 찍으려 하기보다는 그 정도로 가면 좋지 않을까. 방법은 저도 많이 생각해 보거든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막 특히 이제 필수 의료과, 필수 진료, 뭐 이런 얘기, 뭐 내외 산소, 이런 얘기 저도 많이 읽어보고 하는데, 칼럼들도 읽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의사 친구들과 얘기를 해봐도 말이 안 되긴 해요.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과들은 저점 보장이 안 돼 있더라고요. 저점 보장이 안 돼 있고, 저점 보장을 선택을 하자니 고점 찍는 옆이 또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밸런싱을 좀 어떤 식으로든 하면 좋을 것 같긴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재미 반, 진지 반 섞어서 치과의사 하지 말라는 얘기, 치과의사 단점, 서러운 점 한번 떠들어 봤고, 물론 빠뜨린 것도 많을 거고 장점도 진짜 많아요. 그리고 단점 영상의 마무리로 웃긴 멘트지만, 저는 이 직업을 굉장히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언젠가는 장점 영상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조.9.R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진짜 그 댓글 하나 달리거나 좋아요 오르거나 막 구독 오르거나 하면 기분이 엄청 좋아지고, 또 영상 찍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